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여러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월 14일 현재 시각은 3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코드번호 009830입니다. 아, 제가 다른 종목들 브리핑 드릴 때도 말씀 몇 번 드렸던 내용들이지만 종목은 믿어도 시장은 못 믿겠다. 뭐 약간 이런 말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오늘 시장이 완전 진짜 무섭더라고요, 오늘. 장중에 떨어지는 모습들, 제가 사실 오전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낙폭을 살짝 반등하는 거 보여주고, 지지받는구나. 그러고 이제 또 나갔어요. 나갔는데, 웬걸, 밖에서 보는데, 쭉 떨어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또 보니까 반등이 또 안 나와주더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오늘 진짜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히려 옵션 만기일이었던 어제가 더 나았던 것 같죠. 좀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장중에는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그래도 좀 낙폭을 좀 축소를 시키고, 뭐 축소시킨 것도 아니에요. 뭐, 한 100종목 정도, 코스닥에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들 살짝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된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시장 대비 치고는 좀 잘 버텨줬습니다. 잘 버텨줬어요. 오늘 시장이 좀 떨어진 이유가 금리에 대한 인상이 좀 매파적이다. 조금 덜 매파적인 줄 알았는데 그냥 시장 달래기였을 뿐이구나. 역시 파월이 그러면 그렇지. 사실 좀 믿진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뉴스들이 좀 나와주는 걸 좀 내용들을 보니까 뭐 이제 칼럼 같은 것들 좀 찾아보고 리포트 같은 것들도 좀 찾아보고 하니까 그래도 시장이 좀 파월이 좀 덜 매파적이라 가지고 금리 속도 조절한다고 하니까 그걸 좀 믿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는 약간 시장 달래기 그냥 달래는 용도다. 근데 파월 성격 자체가 좀 그래요. 어 금리 좀 올릴 거야. 근데 진정해. 시장에 충격은 없게 할게. 좀 덜 매파적이구나. 근데 금리 올려야 될 것 같아.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아. 뭐 어쩌라는 건지. 시장에서도 그래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가 오늘 그러면 그렇지 이러면서 또 패대기를 쳤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이.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약간 패턴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 날 시장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매수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리를 하더라. 약간 개인 투자자들도 좀 요즘 영리해진 게 폭락장에 바닥에서 사가지고 또 반등장에서 단타치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계속 주섬주섬 모아가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장이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런데 하나솔루션이 좀 그거 비해서 좀 잘 버텨줬다라는 내용들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기관에서 좀 받쳐주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기관에서 좀 매수를 하는 이유들이 뭐가 있을까? 그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엔 실적이죠. 실적인데 4분기에 실적이 좀 잘 나올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 4분기에 실적이 좀 잘 나올지는. 근데 좀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추정치 자체는 나쁘지만은 않아요. 왜냐면은 4분기에서 폴리실리콘이 일단 적자가 좀 축소가 됐을 거고 전력난에 이어서 오히려 중국에서 케미칼을 생산을 하지 못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케미칼 생산이 좀 잘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태양광 Q셀 부분이잖아요. Q셀 부분에서의 적자가 좀 축소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거는 매출은 늘고 영업이익은 늘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단기 순이익은 줄어들 거다. 그래서 4분기가 얘네들 좀 오락가락 한 거죠. 매출은 늘 것 같고 영업이익은 늘 것 같은데 단기 순이익은 모르겠다. 실제로 얘네들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인지 그거는 좀 모르겠다. 좀 아리송한 거, 좀 낮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좀 해소가 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전망대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폴리실리콘 자체가 지금 적자를 좀 탈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이런 기대감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대감들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큐셀이 팔아도 적자일 거야. 적자이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도 뭐 수급이 조금 좋지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주가 움직임 자체도 좀 부정적으로 이런 좀 우려감들을 반영을 시키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전지 산업 부분들이 큐셀 산업 부분들이 좀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만큼 하나솔루션 입장에서 호재인 건 없거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 그런 것만큼 호재인 건 없어요, 지금. 적자가 나오고 있었던 거는 큐셀 부분이었고, 케미칼 산업 부분들은 흑자가 나오고 있었고, 여기 있네요. 자, 태양전지 모듈의 적자 탈출을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올해 말까지, 올해 말. 그래요. 일단 매출액이 10조, 영업이익이 6,500원으로 올해 실적을 추정을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을 한번 봅시다. 올해 실적 10조 8천억 원 보고 있는데 6천억 원 살짝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낮게 보고 있는 측면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증권사마다 틀립니다. 증권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잖아요. 증권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에서 리포트를 탁탁탁탁탁 내요. 그러면 그거 중에서 평균치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이 파이낸셜 여기서 뭐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FM 가이드에서 추정치를 평균치를 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마다 사람마다 입장이 다 틀린 듯이 증권사들마다 추정하고 있는 추정치는 다 틀려요. 그래서 뭐 주식이 어려운 거죠.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18% 감소하는 수준이다. 이번 연도 사실 1, 2, 3분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잖아요. 1, 2, 3분기 영업이익이 좀 이제 좀 안 좋긴 했었거든요. 단기 순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제 회복을 할 거다. 이 단기 순이익을 보고 있는 거죠. 자, 부분별로 보면은 케미칼 산업 부분들은 얘네들은 계속 흑자가 나고 있었던 상황들인데 케미칼 산업에서 이제 조금 실적이 좀 그 중국에서의 전력난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증가될 수 있을 것인가 판가 자체가 좀 올라갔었던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잠깐. 그래서 그게 좀 장기화가 되진 않아가지고 케미칼 산업에서의 흑자가 좀 증가되진 않은 것 같은데 케미칼 산업에서 일단은 7,500억 원 정도, 7,500억 원 정도 실적이 좀 나왔다라고 하면은 상업 부분들로 태양 전지 큐셀 부분에서 마이너스 적자가 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첨단 소재 유통에서는 565억 원. 그러니까 케미칼이랑 태양 전지가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 이익치가 증가되는 게 좀 가팔라질 겁니다. 글로벌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서 케미칼 부분의 감익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글로벌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됐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현상이 완화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잖아요. 공급이 부족한 것들이 왜 부족해지냐. 중국의 전력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력난이 와가지고 얘네들이 석탄을 가지고 케미칼 산업에서 화학 제품들을 뽑아냈었는데 호주랑 중국이랑 뭐 그런 뭐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석탄 수출이 막 금지하고 막 정치적으로 좀 싸우고 막 그랬던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중국이 석탄이 좀 부족해지니까 전력난이 와서 케미칼 산업 부분들에서 제품들을 뽑아내지 못했었던. 그래서 이제 시장에 공급하는 규모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공급 부족이 이제 가격의 상승으로 좀 이끌어졌던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그래서 이게 좀 해소가 됐다. 해소가 전력난들이 지금 많이 지금 시장에서 뉴스를 봤을 때 전력난이 왔다.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은 못 들으셨잖아요. 중국의 신장 지역의 폴리실리콘 사용 규제로 시작된 태양 전지 모듈 적자. 어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전에도 하나솔루션 브리핑 한참 막 들을 때 물론 그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다뤘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신장 지역에 중국이 예전에는 폴리실리콘을 옛날 한 10년 전만 해도 폴리실리콘을 생산을 하진 않았었어요. 생산하진 않았었는데 한국이나 다른 이제 나라에서 인건비가 좀 쌀 때 폴리실리콘을 막 생산을 해가지고 엄청 막 금보다 비싸게 막 팔았었거든요. 뭐 기름보다 비싸게 막 이렇게 팔았었는데 이걸 보고 중국이 눈이 돌아버려가지고 우리도 생산해야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국가에서 밀어주면서 야 보조금 줄 테니까 폴리실리콘 싸게 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 그렇게 해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조금 받으면서 폴리실리콘을 무작위로 막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인건비도 싸고, 원재료비도 싸고, 석탄으로 막 환경 오염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막 일단 찍어냅니다. 찍어내서 시장에 막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쭉 떨어졌었단 말이에요. 쭉 떨어졌었는데, 미국이 이제
태양광 산업의 자국 태양광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장산에서 니네 신장산에서 생산하는 폴리실리콘 인건 탄압해서 하는 거잖아. 우리는 인건은 탄압해가지고 만드는 제품들을 사용하는 기업을 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폴리실리콘 규제를 불매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뭐 동참할 수밖에 없죠. 다른 이제 미국 진영 같은 국가들은 눈치를 살살 보면서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폴리실리콘을 사용해서 태양광 셀 모듈 웨이퍼 이거 만들어가지고 태양광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미국에 수출할 수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안 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폴리실리콘만 안 산다라는 게 아니라 이 중국 신장산을 사용한 폴리실리콘에 적용된 제품들을 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중국의 신장이 한 60%인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붕 떠버립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해버려요. 다시 중국이 들어와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쭉 떨어지다가 중국이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가격들이 쭉 올라가요. 그러고 되면 셀 모듈 웨이퍼, 우리 쌀을 만들 때 쌀 한 공기 요즘에 뭐 추가하려 그러면 1,000원 아니면 500원 1,000원, 옛날에는 500원인데 요즘 다 1,000원 달라 그러잖아요. 한 공기 할 때. 근데 쌀값이 비싸지면은 한 공기 1,000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뭐 된장찌개 뭐 김치값이 뭐 금값이 되는데 김치찌개를 이 가격을 받고 팔 수가 있을까? 김치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김치찌개 가격도 이런 식으로 물가가 올라가듯이 폴리실리콘을 사용하는 셀 웨이퍼 모듈을 사용하는 폴리실리콘 원 자재 원 재료 이 가격들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김치를 만들 때 고춧가루가 금값이 되는 배추보다 더 비싸지는 그런 현상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년도 여기 나오죠. 폴리싱 가격이 2020년도 초 키로당 8달러에서 36달러까지 폭등을 했다. 키로당. 와, 이건 엄청나게 비쌌죠. 인건 탄압을 이유로 중국산 폴리실리콘 사용을 규제를 했었다.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근데 옛날에는 36달러보다 더 비쌌습니다. 지금 하여튼 뭐 이런 상황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글로벌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국내에서는 OCI가 있죠. 이 OCI 같은 기업들이 상황을 딱 보니까 증설을 해야겠어. 증설을 한다. 생산 능력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생산 능력이 59만 톤 수준이었는데 하반기가 지났죠. 70만 톤 설비가 확충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말 12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니까 드디어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김치를 만드는데 고춧가루 가격이 이제 잠깐 막 올라갔었다가 막 고춧가루 1kg에 36,000원 막 10만 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만 원은 좀 고춧가루가 요즘 얼마나 하나요? 1kg에? 하여튼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막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올라갔는데 이제는 시장에서도 뭐 값싸게 하향 안정화가 되는 이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안정이 되죠. 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케미칼 산업과 태양 전지 산업 부분들 있잖아요. 케미칼 산업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좀 잘 나오고 있었던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디 있죠? 자, 여기 케미칼 산업들, 그 케미칼 산업에서 태양 전지 이게 이제 적자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좀 축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었던 거를 좀 갉아먹었던 게 태양전지 산업인데 이 산업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하반기로 가면은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 내용들은 먹구름은 거쳐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또 저 증가되는 실적들을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좀 필요한데 앞으로 전망은 뭐 괜찮을 것 같아. 이제 먹구름 폭풍은 지나갔어.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측면이라는 거죠. 약간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동반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해도 좀 버텨주고 있는 분위기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더군다나 11선이나 21선이나 돌파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돌파를 21선을 하고 61선이 이 21선을 돌파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 중에서 살짝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21선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21선이 돌파를 하겠죠. 이렇게 61선을 뚫어줄 거잖아요. 뚫어주는 과정 중에 주가는 살짝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21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지지를 받고 21선의 지지를 받고 여기를 명확하게 뚫어준다면 이후에 61선 또
60에서 또 받고 이런 식으로 또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주가가 이제 더 빠지기 전까지 지금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 지금 비싸냐 싸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때 비싼 측면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약간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염두를 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해드린 것들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컨텐츠를 하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뭐 따로 돈 받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무료로 이제 종목들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수익률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데 뭐 일단은 종목을 추천을 안 해드리면은 컨텐츠가 안 되니까 하루에 한 종목을 꾸준히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종목을 드디어 뭐 드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일단은 구독자분들은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 채널 메인 확인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